자, 되고 있죠. 자, 몇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질문요? 영어인가요? 여섯 번째 줄에 뭐? 어허. 4페이지에 니에서 네 번째 줄에 이거 맞죠? 여섯 번째 줄에 오케이. 우리는 단어를 쇼핑하다 맞죠? 됐나? 단어를 쇼핑한다. 뭐 때문에? 그것이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것이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됐나? 이런 해석이 되는데 전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우리는 진리와 지식에 접근할 때 실제로는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진술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죠? 이 과정은 과학적 탐구보다는 변호사의 논리가 유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즉 내가 어떤 진리를 찾을 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내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알겠나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신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가 아니고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미 어때요? 확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 대한 뒷받침 증거를 우리가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알겠나요? 진리를 찾을 때 이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과학자도 마찬가지죠. 합리적으로 연구해갖고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는 괜찮아. 그럼 과학적 결과가 맞아요. 근데 과학자가 이럴 거다라고 지레 속단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실험은 뭡니까? 그거를 그저 정당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그에 대한 어때요? 그저 구실을 만들기 위한 연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우리는 그저 단어를 쇼핑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바로 뭐죠? 뒷받침 증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확정시켜 놓고 그에 맞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어를 쇼핑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나? 좋습니다. 됐죠? 자, 우리 영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들어갈게요. 자,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정적 아이디어 이상이죠. 그죠? 진실과 지식이죠. 진실과 지식에 대한 고전적인 이상은 개념이다.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의 개념이다.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 그죠? 진리와 지식은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 시장에서 뭐 골라내잖아요. 여러 가지 쫙 있는데 진리와 그죠? 지식은 그죠?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이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 진리와 진실을 위한 시장에 간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마주친다. 경쟁적인 아이디어. 경쟁적인 아이디어는 무슨 말이야? 상충하는 아이디어란 말이야. 맞죠? 우리가 진화론인가 아니면은 어때요? 창조론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상충하는, 경쟁하는 아이디어를 마주친다. 마주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합니다. 그것들을. 가장 잘 맞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현실에 가장 핏은 잘 맞는 것입니다. 부합한 것.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 됐나? 이때 fit, 맞는 것 이런 말이죠.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가장 어때요? 발견이란 가장 좋은 맞죠? 뛰어난 사실이 기초를 형성하도록 하게 합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진화냐 창조냐? 맞죠? 그러면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나서 가장 그죠? 바른 사실을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해되나? 여기서 병렬 구조 보이나요? S는 V다 첫 번째, S는 V다 두 번째, and 그죠?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썼습니다. 그죠? 여기서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가 또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이 쉼표의 의미는요, and를 나타내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이런 식의 논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학자의 방식일 것이다. 이론적으로 적어도. 됐나? 즉
그죠?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잖아. 맞나? A가 좋은가 B가 좋은가 뭐가 현실에 가장 부합하지? 여러 가지 그죠? 정황으로 증거에 비추어 A가 더 좋아. 이게 과학자의 방식이다.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알았나요? 이게 올바른 방식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지만 당연히 문장 위치가 그죠?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래야 돼. 여러 가지 그죠? 상충하는 경쟁하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런 시장에 우리가 나갔단 말이야.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 시장에 가서 이게 어느 게 더 좋으냐? 이 새끼가 가장 좋네. 이 새끼가 가장 좋은 진리와 지식이네. 선택한단 말이야. 이것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Most of the time, of가 있으면 더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대체로 뜻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정당화를 위한 시장에 있다. 굉장히 중요 진술입니다. 원래는 뭡니까? 그죠? 아이디어의 시장에 가야 되는데. 아이디어의 시장은 무슨 말이야? 뭐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인가를 골라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 근데 정당화를 위한 시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아이디어는 이미 정해놓고 여기서 가장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화하기 좋은 게 뭐냐? 이거를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그 아이디어는 뭘까요? 그러면은 편견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겁니다. 그죠? 나는 어때요?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 신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만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정당화죠. 그러니까 과학적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무시하죠. 이해나? 그런 편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쇼핑합니다. 그 단어가 아이디어를 포함해서가 아니라 맞나요? 그 단어가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말이야? 그 아이디어를 정당화하기 위한 뒷받침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진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로서. 그죠? 우리가 알아내도록 돕기 위해 사실로서 진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알아내도록. 됐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사실로서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됐나요? 이건 무엇을 했네요? 저거라 무엇 뭐뭐인지.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사실로서 진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 내가 뭘 믿고 싶다라는 거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진술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정당화할 진술입니다. 됐나요? 이것은 변호사의 방식입니다. 아니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착한 새끼인지 나쁜 새끼인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나쁜 새끼가 내한테 변호를 맡기면은 나는 변호사로서 어떤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나쁜 새끼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죠. 맞죠? 정인이가 비록 어떻습니까? 노상방뇨했지만 나쁘잖아. 그 나빠. 이 평가하는 게 아니죠. 노상방뇨했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이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변호사의 방식입니다. 언어는 좋습니다. 이러한 정당화를 위해서 언어는 좋지만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를 대함으로써 더 큰 존중으로 언어를 대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자기 방어죠. self defense입니다. 맞다? 우리가 말을 통하여 만다? 그죠?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언어를 그런 자기 방어를 그죠? 성취하는 것 이상으로 그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방어 이상을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시험 문제 별배치입니다. 이 지문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더 큰 존중으로 언어를 대함으로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 탐구와 이해의 도구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맞나요? 더 큰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라는 수단이 있는데 그 언어를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언어를 어떻게 쓰자? 진리 탐구와 이해의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말을 함축하는 겁니다.
다시 함축 의미로 다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그죠? 더 큰 존중으로 언어를 대함으로써. 맞나? 자기 방어 말고 더 큰 진리 탐구의 도구로서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위에서 논리적으로 마찬가지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면 이겁니다. 그죠? 그죠? 자,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의 개념이 바로 진리와 지식의 그죠? 이상적이다 이 말이죠. 맞나? 아이디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것을 골라라.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이어야 되는데 지식과 진리는 근데 실제로는 뭐다? 정당화의 시장이다. 이미 어때요? 아이디어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갖고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정당화의 논리를 뭐로 만들어내죠? 언어로 만들어내잖아. 언어를 그딴 식으로 쓰지 말고 뭐죠? 진리와 지식을 어때요? 그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다시 밑에 요약 봐봐요. 요지. 자, 우리는 진리와 지식에 접근할 때 실제로는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진술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 이래죠, 이제? 지 믿음은 정해놓고, 그죠? 정당화하기 위한 진술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은 과학적 탐구보다는 변호사의 논증과 유사하다. 맞나요? 그죠?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영이는 못했는 건 어차피 우리 따로 보게 될 겁니다. 없어요? 빨리 있는 사람부터 할게요. 몇 페이지? 19페이지. 자, 19페이지 갑니다. 자, 뭐가 궁금하죠? 작업 기억이랑 장기 기억의 차이가 아니, 이건 당연한 거잖아. 지금 단어를 막 외웠잖아. 그러면 그게 어디 간다? 작업 기억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게 내일 기억나요? 안 나죠? 안 나잖아. 그죠?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기억나는 게 바로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이거 작업 기억은 워킹 메모리 카기도 하고 숏텀 메모리 카기도 합니다. 숏텀 메모리 뭐죠? 단기 기억이잖아. 맞죠? 장기 기억이 있고. 그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개념의 설명과 더불어 장기 기억 속에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맞나? 장기 기억이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됐다가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작업 기억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해되나? 자, 요 문서가 있습니다. 문으로 보잖아요. 이게 어디 들어가요? 작업 기억이 있어 들어갑니다. 방금 봤으니까 방금 기억날 건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작업 기억입니다. 그럼 네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죠? 알고 있는 정보가 네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맞죠? 엄마 이름 뭐야 했을 때 그 장기 기억 속에 있잖아요. 맞죠?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이렇게 돼 있다 있잖아. 그럼 그 중에서 가족 중에 누구의 한 사람의 이름이 뭐야? 그럼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했을 때 저쪽에 장기 기억 속에 있긴 있어. 근데 그게 바로 떠오르지가 않고 그게가 다시 뭡니까? 작업 기억 속에 들어갔다가 작업 기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외부적 정보는 일단 작업 기억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작업 기억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이 작업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죠? 그 장기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다시 작업 기억으로 나왔다가, 그죠? 지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 그죠? 알았나요? 그래서, 자, 다시. 전체 스토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글 보겠습니다. 자, 작업 기억에 있는 정보는 뭡니까? 명시적으로 인식 가능하다. 바로 뭔지 안단 말이야. 알겠죠?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는 직접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왜? 설명했잖아? 장기 기억에 있는 새끼가 어디로 간다? 작업 기억으로 갔다가 이제 그죠?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불러옴으로써 장기 기억에 접근한다. 됐나?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작업 기억으로 전환돼서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배우.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 배우를 생각해 보자. 맞나? 배우 이름 대봐라. 하면 어때요? 이름 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하나씩 작업 기억에 그죠? 끄집어내는 거야.
맞죠? 어제 뭐 김무열인가? 그 새끼 누구? 참교육에. 걔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맞다 장동건에 대해서 하고 옛날에 또 누구 있노? 원빈 뭐 이런 거 아저씨 뭐 그런 것도 하나씩 기억나는 거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장기 기억 속의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의 자극 기억은 장기 기억에 접근하여 그 기억들을 인식으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7개 항목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한꺼번에 꺼낼 수 있는 것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옛날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학원 전화번호? 그죠? 우리 학원 3832-0777 이렇게 7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죠? 7개로 된 어때요? 그런 것이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그게 나옵니다. 알았나? 그죠? 이게 뭐 두뇌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볼까요? 당신은 그들을 하나의 큰 무리로 시각화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에 그죠? 몇몇 배우만을 인식할 뿐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배우 100명이 한꺼번에 쫙 떠오르면 좋겠지만 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7명씩 이렇게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를 뿐이야. 그것도 7명도 정상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인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 안 되고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떠오르죠. 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5명 정도 떠오르나요? 배우 이름 한꺼번에? 한 2사람밖에 안 떠오르는 그죠? 지민이도 있으니까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 자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이거 들어갈게요. 큰 차이는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 사이의 차이는 대비하이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정보를 작업 기억에 있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요 접근할 수 없다. directly가 무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죠. 직접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다. 장기 기억 정보에. 요거 색칠 좀 해버릴까요? 이것도 좀 찝찝합니다. 그죠? 자, 요거, directly부터. 요거. 직접 장기 기억에, 어때요?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access, 접근합니다. 장기 기억에. 뭐함으로써?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뭐로? 작업기억이죠. 작업기억 속의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장기기억에 access가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right now, 지금 너는 알고 있습니다. 배우를. 네가 봤던 배우를 알고 있죠. 그들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stored, 저장된이죠. 너의 장기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너의 의식 바깥입니다. 자, consciousness 뭐죠? 의식이죠. 의식 바깥에 있습니다. 의식 바깥에 있다는 건 뭐야? 내 머릿속 기억은 됐지만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알았나요?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떠오른다는 말이야. 의식, 인식은 바로 떠오르는 걸 말하고. 그죠? 그래서 바로 떠오르진 않아. 고민해야 떠오른단 말이야. 그거 맞다, 그거. 이게 바로 장기 기억 속에서 작업 기억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나 내가 ask, oughto죠? 요청하면 네가 모든 배우를 나열하다. 리스트 나열하다. 그죠? 나열하기를 요청하면은 너는 사용할 것이다. 작업 기억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낼 것이다. 이때 to를 뭐로 봤습니까? 쌤이 and로 봤잖아. 그죠? 작업 기억을 사용해서 그 배우들을 그죠? 기억해낼 것입니다. 하나씩. 그리고 reel them off. 동대부입니다. 술술 말할 겁니다. reel off. 원래 reel이 뭡니까? 실타래를 풀다가 reel이잖아. reel off. 하나씩 이렇게 술술 말하다. 그죠? 우리가 reel 낚시, 이게 몰라요? 쭉 던지면 reel 풀리잖아. 이게 reel이죠. 그죠? reel off. 술술 말하다. 너의 작업 기억은 어떻습니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에. 그리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인식으로. 됐나요? 인식한다는 것은 어때요? 작업 기억의 영역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이 한계가 있다. 7개의 어때요? 항목이죠. 항목. 청크는 뭐죠? 덩어리죠. 7개의 항목과 덩어리의 한계를 가진다. 요게 but
위치가 있으니까 문장 위치도 생각해요. 알았죠? 각 배우는 그죠? 항목, 하나의 항목일 겁니다. try and hold. 어때요? 시도하고 어때요? hold. 가져봐라 배우를. 네가 알고 있는 배우. 너의 명시적 인식에서 알고 있는 배우 모두를 어때요? try. 뭐 시도하고 뭐 가지다. 어떻게 됐죠? 속에 있는 거 떠올리려고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하다는 것은 당연히 어때요? 장기 기억 속의 걸 꺼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hold는 어때요? 그 기억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래 떠올리려고 해봐라. 이렇게 의역된 겁니다. 너는 시각화하려 시도할지도 모른다. 자, visualize 단어 동그라미 칩니다. 시각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머리에 떠올리답니다. 영어에서 시각화는 머리에 떠올리다의 개념을 시각화란 말을 쓰게 됩니다. 즉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 너는 큰 무리에 큰 집단의 그들을 시각화하려고 애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너는요. 단지 몇몇 배우만을 be aware of. 뭐다? 인식하다죠. at any one time. 한 번의 뜻입니다. 어떤 한 번에는 그죠? 몇몇 배우. 그 최대 얼마라고? 7개죠. 7명만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이죠. 이게 최대치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죠? 그 7개 끝나면 또 7개 꺼내고, 또 7개 끝나면 또 7개 꺼내. 최대치로. 맞나? 그렇게 뭐 수백 명을 알 수도 있겠죠. 그냥 한꺼번에 떠오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장기 기억 속에 있다가 working memory, 자극 기억에 그죠? 이동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또요? 계속 가겠습니다. 17쪽에 재현이 첫 질문 아닌가요? 한 달 동안 이제 공부 안 해. 시험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공부해야지 이제. 밑에 6번째 듣기 싫다는 거죠. 둘, 넷, 6번째 질문. 그게 질문이야? 네가 하기 싫었어. 쌤한테 하락하는 거잖아. 그래 해줬잖아. 이게 또 다른 경우에 기업 전문가는 되겠죠. 이게 주어네요. 쌤 안 했나? 주어 표시 안 했습니다. 하세요. 쌤 주어 표시 그렇네. 쌤이 잘못했네. 그렇죠. S를 안 해줬네요. 야, 여기에 주어고 동사 있습니까? 찾으세요. 오, 동사 없다. 여기 있네. 길도 안 하구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주어 동사를 찾았으니까 되나요? 기업 전문가는 이렇게 되죠. 고군분투하는, 번아웃으로, 불면증으로 고군분투하는, 애먹고 있는 기업 전문가는 그죠? 실행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 기법. 미니멀리즘 뭐야? 최소화죠. 디지털 최소화 기법을 실행하였습니다. 뭐와 같은? 경계를 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마음 챙김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맞나요? 여러분도 휴대폰 계속 끼고 있잖아요. 맞나? 아니면 휴대폰,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거를 최소화해야지 라는 어때요? 그죠? 경계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최소화 기법을, 디지털 최소화 기법을 실행해봤다는 거. 알겠나요? 그죠? 전화 안 받는 거예요. 휴대폰 안 보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이해되나? 아니면 몇 시간만 전화 보고 나머지 전화 안 봐. 그러면 그동안 뭐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맞죠?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죠? 그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만날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쳐다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걸 실행해봤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는 뭐를 경험합니까? 그죠? 향상된 수면의 질, 감소된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newfound, 새로 발견된, 눈에 확 띄겠죠? 그러니까 현저해진, 그죠? 평정과 명료의 감각을 어때요? 경험하였습니다. 하기야, 휴대폰을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안 보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대에 뭐 할까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생각도 많이 할 것 같고, 그죠? 우리는 그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잘 때도 휴대폰 켜놓고 자지 않나? 너, 아이가? 너, 눈빛이 흔들려서 휴대폰 켜놓고 이렇게 단어 켜놓고 자면 괜찮아요. 알았나요? 단어 읽어주기 이런 거. 자,
어쨌거나 이거 했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어렵진 않아요. 증거이다. 에비던트 분명하다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대디아는 분명합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 이게 핵심이죠. 디지털 미니멀리즘 디지털 기계를 최소화로 활용하는 것을 채택하는 겁니다. adopt 혹시 모르는 학생 있나요? 채택하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채택하는 것은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너무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게 lead to 유행하는 것 같아요. 각 시기마다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 알겠나? 지금 lead to가 만날 나와요. 그죠? 어떨 때는요, 이게 discipline이라 나와갖고 학문 분야라는 말로 겁나 많이 나왔어. 그 똑같은 discipline이 한 5년 전에는 또 뭐로 나왔다? 그죠? 자기 규제, 규율, 절제 이런 말로 나오다가 갑자기 학문 분야의 뜻으로 나오다가 또 한다면 practice가 관행이란 뜻. 맞죠? 이것도 나오다가 miss가 통념이란 뜻으로 나오다가 그 유행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죠? 어쨌거나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만날 나오는 거. 자,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채택하는 것은 향상된 정신 건강의 아웃컴 뭐죠? 결과죠.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에비던트보다 분명하죠.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입니다. conducted 행해진 연구자에 의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해진 연구는 발견합니다. 참가자들이 그들의 사용을 제한했던 소셜 매체와 디지털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다. 리미트 제한하다. 그죠? 제한했던 참가자들은 보고했다. 낮은 수준을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우울증의 줄임으로써 끊임없는 흐름이잖아. 뭐이? 정보와 알림이죠. notification, 알림. 까똑, 까똑, 알림. 그래서 끊임없는 그때요 정보와 알림의 흐름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들 사람들은 집중할 수 있죠. 더 뭐야?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그리고 활동에 그죠? 웰빙 안녕 행복을 어때요? 프로모트 촉진하다. 촉진하는 활동이죠. 그 밑에 건 다 했습니다. 됐죠? 내용은 쉬워서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이게 다야? 질문하고 질문해도 3페이지에? 오케이. 첫 번째, 다섯 번째 영어 볼게요. 요거 데이부터 가겠습니다. 주어 동사 문제죠. 그들은 실행합니다. 다른 종류의 행위를. 됐죠? practice가 뭐야? 실행하다. 맞나? 왜죠? 몰라. 다른 종류의 행위 또는 행동을 연습하다 됐네요. practice 실행하다 또는 연습하다. 다른 종류의 행위를 연습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아이들이겠죠. 됐나요? 아이들. while 뭐 하는 동안? 네가 코치로서 도와주는 동안. help 동사는 뒤에 어때요? to가 생략될 수 있죠? to 하는 것을입니다. 그들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코치로서 네가 도와주는 동안. 됐나? 다시요. 코치로서 이거 버리고요. 네가 도와주는 동안. 뭘 도와줘요?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포커스 나왔잖아요. 뭐에다가? 중요한 것에다가. 그리고 뭐에다가? 미세하게 다듬는 것에다가. 그들의 기술을 의미적 목적어죠. 중요한 기술을 fine tuning. 미세하게 다듬는 것에 중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네가 코치로서 도와줄 동안에 이래 됩니다. 다른 종류의 행동을 아이들은 연습하잖아. 네가 코치, 즉 네가 부모로서 부모는 코치,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 그럼 아이들이 뭡니까? 네가 코치하는 동안에 지 맘대로 연습해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이야기. 됐어요? 끝? 됐나? 전체 내용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자, 아이들은 중요한 가치와 기술을 부모나 지도자의 지도하에서 연습을 하며 배우고
이를 통해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자동화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때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하에서. 감독하에서 그죠? 가르침을 받고 네가 연습해보고 나중에는 자동화되고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도 내용 쉬워서 빨리 갑니다. 기억해라. 어떻게 네가 운전하는 것과 요리하는 것을 배웠는지를 기억해봐라. 너는 연습했다. 누군가가 코치 you, 너에게 가르침을 줄 동안에 뜻이죠. while이 그저가 접속사단 말이야. 접주동, S가 부의하는 동안에 이렇게 결합되죠.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네가 도와주는 동안에 이런 논리입니다. 접주동. 상기시키면서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결국에 자동적으로 그것을 할 때까지. 맞나? 자기 자신을 지도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스스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죠? 무단했다 했더니 아이고 죽을 뻔했네.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자가 학습이잖아. 스스로 경험해보고 자기 자신을 지도할 때까지. 근데 어릴 때는 뭡니까? 하지마! 이렇게 돼 엄마가. 근데 어느 순간에 스스로 해보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면 이래 되는 거죠. 맞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죠? 자동화될 때까지. 그죠? 그런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가치를 배웁니다. much the same way. 같은 식으로. 가치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알았죠? 행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 가치를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류의 행동을 연습합니다. 부모로서 네가 코치로서 가르칠 동안 이 말이죠. 너는 그들을 뒷받침합니다. 뭐를 갖고? 칭찬을 갖고 격려를 가지고 부드러운 조언을 가지고 아이들을 support, 지지합니다. 뒷받침합니다. 만약 네가 코치하지 않으면 그죠? 너의 아이를 네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C는 누구죠? 아이입니다. 아이는 찾을 겁니다. 그녀의 코치를 딴 곳에서 부모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 어른으로서 그죠? 부모로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네가 아이를 지도치 않으면 아는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그러니까 뭐로부터 배울 건데 이 말이야. 딴 곳에서 코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인도됩니다. 그죠? 매체나 또래와 딴 사람이죠. 그녀의 관심을 잡는 딴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이끌려진다. 그럼 부모가 바라는 대로 크지 못하잖아. 부모가 안 이끌어줬으니까. 그럼 아는 뭐에 의해서 이끌려진다? 매체죠. 맞나요? 유튜브에서 이끌려지는 거예요. 또 친구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는 딴 사람에 의해서 어때요? 이끌려지겠죠. 그러니 step up to the plate. 판으로 올라서라. 이게 무슨 말이야? 판에 올라서라라는 것은 행동을 나서라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어때요? 정인아, 네가 엄마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네가 실제로 엄마가 될 나이가 됐잖아. 그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의식보다 그때가 더 나아졌을까요? 별로 안 그래요.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네가 애가 있다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애는 나를 통해서 배울 텐데 그럼 내가 뭘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한계도 모르겠죠? 실제로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고 다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 안 그러면 얘 딴 데서 이상한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고 싶어. 그 말을 step up to the plate. 판 위에 올라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도와줘. 두려워하지 마라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가 가르치는 게 맞겠나? 왜? 선생님 나이가 그죠? 벌써 50이 벌써 넘었는데 나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물며 네 애 보고 니는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는데 확신이 있을까요? 내 것도 모르겠는데 맞죠? 내 밑에 애들한테 뭐가 맞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게 맞나?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게 맞나? 착하게 살면 우리 사회의 약육강식 세상에서 도태될 텐데 그럼 남을 짓밟아서 이겨라 하는 게 맞나? 그건 도덕적으로 이상한 확신이 없어요. 이해되나? 그래서 그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도.
도와줘라. 아이가 배우도록. 좋은 사람이 되는 방식을, 단계별로 좋은 사람이 되는 방식을 아이들이 배우도록 도와줘라. 됐나? 이렇게 아까 판 위에 올라서라 이 말 자체가 조금은 어떤 말일까?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한단 말인가? 맞죠? 이런 것들이겠죠? 어제 창교육 보니까 그렇대. 어른이 애를 무서워하면 세상이 망하네. 어른이 애를 무서워하는 거 실제로 알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째 손 들어봐요. 내가 첫째다. 맞나? 첫째다. 맞죠? 뭐 다 첫째야? 니는 둘째가? 니는 무시 나가면 살겠네. 모든 부모는요, 첫째한테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잘해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나요? 뭐가 미안하냐 하면, 여러분 기억 안 나지만, 여러분 부모도 부모로서 처음이란 말이야. 그래, 좌충우돌 했겠죠. 시행착오 거쳤겠죠. 애 목욕시켜야 되는데, 목욕도 잘 못 시키갖고 어떻습니까? 삐뚤떡 미끄러지가 자빠지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어설프니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잘 못해준 거예요. 능숙한 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첫 애한테는 항상 미안해요, 부모로서. 근데 첫 애에 시행착오를 거쳐보니까, 이제 둘째 키울 때쯤 어때요? 첫째 애한테 했던 잘못을 둘째한테는 저지르지 않겠죠? 맞나? 그래서 둘째한테는 상대적으로 미안함이 적어요. 왜 잘해줬잖아, 어릴 때부터. 네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근데 첫 애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초짜 부모 만나갖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 개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미안한 겁니다. 알았나?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때요? 용기를 갖지 않으면은 이 애는 누구한테 배운다? 그죠? 어설프지만 부모로서 내한테 배우는 게 낫지. 딴 데서 이상한 거 배우면은 그죠?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 도와줘라. 교육을. 그죠? 이런 말이죠. 자, 또 가요? 끝이야? 페이지 넘버? 말해 그냥. 20쪽 가요? 두려워하지 마라. 물어라. 안 묻는 것보다 낫잖아. 서민이 질문이 하나 없어. 영어가 한글이가? 영어 7번째 줄? 오케이. 둘, 넷, 여섯, 7번째. 뭐? to see? 이거 보기 위해서입니다. 알았나요? 보기 위해서. 뭐를? 인지 아닌지를. 명사절이죠. 우리가 같은 효과를 얻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몸짓을 한다면이죠. 제스처를 한다면. 됐나? 스스로 이거 혼자 했나요? 뭐야 이게? 이건가? to see? 거꾸로서 그 다음이잖아. 오케이. 요거죠? 스스로죠. 스스로 제스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스스로죠. 스스로 몸짓을 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됐나요? 우리는 했다 연구를. 다시.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주었다 어른들에게 어떠한 지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몸짓에 관하여. 됐나? 자, 이걸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때 제스처는 무슨 말이야? 사건을 묘사할 때 제스처를 사용하면 어떻다? 사건을 더 잘 기억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위에 아까 네가 읽었던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험에서 일부 실험자한테는 어때요? 제스처 하지 마라고 지시했고 일부 실험자한테는 제스처를 해. 알았나?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가를 조사했더니 제스처, 몸짓을 해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이 어때? 더 잘 기억하더라라는 결과가 위에 나옵니다. 알았나? 아까 그 정인이가 물었던 이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지시받은 게 아닙니다. 제스처를 해라고 지시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짓을 하면 그래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조사해 봤는데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이 몸짓을 하는데 지시 받아서 몸짓을 하든 내가 알아서 몸짓을 하든 몸짓을 하면서 뭔가를 그죠? 우리가 기억하려고 한다면은 더 잘 기억나더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쌤이 그랬잖아요. 명령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부 그달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달 위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기억에 도움된다. 그달 위해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공부할 때.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그냥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아이씨 하기 싫은데 회사에 앉아갖고 메시고 잡아 죽겠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나요? 안 난다고요. 어차피 했지만 안 한 것도 아니잖아. 했잖아. 그런데도 효율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든지. 근데 그럼에도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한다면 어떻다? 몸짓을 하세요. 목소리를 올리세요. 맞죠? 그죠? 그게 효과적입니다. 안 하든지 하면 제대로 하든지.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건 자기가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죠? 잠 오잖아요? 잠 올 때 잠 온다. 잠 안 되는데 뭐하지? 자잖아요. 그죠? 집중 높이 기울여 하면 됩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세게 쳐요. 손바닥 아프기 시작. 고! 쳐보세요. 쳐봐. 그게 세게 친 거야? 소민아. 세게 아프게. 한번 쳐봐. 세게. 아프게. 그게 아픈 거야? 더 세게. 진짜 짜릿할 정도 쳐봐. 그죠? 그걸 나서 어때요? 지금 인지력이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낫잖아요. 멍한 상태에서. 그 탈출하고 또 리프레시 된 센터 들어가보자는 거예요. 자, 갑시다. 제스처. 만약 네가 몸짓을 하면 뜻이죠. while ing 분사구문이죠. 사건을 설명하면서 몸짓을 하면 너는 생각하니 네가 어때요?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보다도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시켰답니다. 어른들이 비디오를 보게 시켰다. 사역동사죠. 장난감, 물건, 동물,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다양한, 가끔씩은 기이한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들. 맞나? 이런 여러 가지 비디오를, 그죠? 1번 비디오, 2번 비디오, 3번 비디오를 보게 시켰다. 자, 이거는 뭐야? 기이한 행동인가요? 동물에 관한 이야기네. 치킨이니까 닭이잖아요. 어떤 닭인가요? 즉, 이거는 적이죠. 경찰에게 참 기이하네요. 미끄러져 가는 닭입니다. 경찰 쪽으로 닭이 쭉 뛰가다가 쭉 경찰로 미끄러져 갑니다. 조깅하는 사람입니다. 몸을 숙이는. 그리고 어때요? 발가락을 그죠? 터치, 건드리는. 막 조깅하다가 갑자기 어때요? 숙이다가 발가락을 손으로 딱 건드립니다. 그리고 담장입니다. 자, 셔츠는 다친입니다. PP죠. 다친이에요. 스윙잉 셔츠, 흔들리면서 다치는 뜻입니다. 저절로. 문이 저절로 탕 닫힙니다. 흔들리면서 다치는. 스윙은 흔들리답니다. 이런 비디오를 어때요?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른의 기억을 그죠? 검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사. 직후입니다. immediately after 직후입니다. 설명 직후에. 그리고 3주 후에. 맞나요? 바로 작동 기억이죠. 3주 후면 좀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갔나요? 어른들은 월털도 들었죠. 들은 몸짓을 하도록 말을 들었던 설명할 동안 사건을 기억했다 더 많은 것을 그죠? 들었더니죠. 하지 말라고 몸짓을 하지 말도록 들었던 어른들보다도 특히 몇 주 후에는 그렇다. 지금 당장은 어때요? 몸짓의 효과가 있지만 크진 않아. 하지만 3주 후에는 어때요?
몸짓을 하면서 이 비디오 영상을 설명했던 사람이 어떻다? 훨씬 더 기억을 잘하더란 말이에요. 쭉 이런 거죠. 경찰한테 미끄러지는 닭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영상은요. 닭이 경찰한테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한데 이렇게 말로 하는 설명하는 놈과 몸짓을 합니다. 제가 닭인데요. 닭이요. 와 브라카라 쫙 그래서 딱 가서요. 이런 그림이에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게 더 잘 기억이 나겠죠? 문 어때요? 제가 문인데요. 문이 이거 꽝 닫혔거든요. 이렇게 하는. 맞죠? 그런 이야기.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맞죠? 아까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저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기 위해서. 이거 왜 안 했지? 이거 빨간색 됐잖아요. 자, 따라와요. 이거 쌤이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예요. 자, 이거 빨간색 갈로 치세요. 요 부분. 위치 생각하세요. 어디까지지? 여기까지인가요? 보시죠. 요 한글 돼 있잖아요. 쌤 혹시 놓친 거 있으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글하고 영어하고 쌍이 맞아야 됩니다. 알았죠? 요까지가 어때요? 그렇게 지시받았을 때 기억 효과. 요 빨간색은 뭡니까? 지시받지 않고 위에다 스스로 몸짓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경우도 또한 이 효과가 증명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같은 패턴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항목을 어떤 항목입니까? 그들이 몸짓을 했던 항목입니다. 자발적으로 동그라미 칠까요? 요 부분이 바로 요거죠. 자발적으로 몸짓을 했던 그 항목을 사람들은 더 잘 기억하였습니다. 어때요? 어떤 항목보다 몸짓하지 않았던 항목보다. 그래서 몸짓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와 더불어? 말과 더불어 정보를 만듭니다. 그죠? 그죠? 이거 조심할게요. 이게 make 오형식이잖아. 이게 오식 아닙니다. 뒤에 memorable 나오죠. 구조분석 여러분들 역시 정인이 똑같은 학교 맞죠, 그죠? 이걸 오시로 봤죠. 그 말에서 부호화된 encoded 그 말에서 부호화된 정보가 기억에 남도록 만든다. 말 속에 부호화된 정보가 기억에 남도록 만든다. 맞나요? 그 부호화된 정보가 뭐예요? 머릿속에 기억된 정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머릿속에 내가 말하는 것들을 어때요? 머릿속에서 어떤 저장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부호화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나? 그죠? 머리 두뇌가 처리하는 그 메커니즘을 부호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 속에 부호화된 정보가 기억에 남도록, 기억할 만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몸짓을 하는 것은. 됐죠? 또? 자, 묻고 가는 것이 기억의 강도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질문? 이제 미션 떨어졌나요? 26조? 22조? 정윤아 왜 묻는데 눈치를 보냐? 네가 더 훌륭해. 아무 질문이 없는 소민이보다. 알았지? 응. 자신감 가지기 바랍니다. 자, 뭐? 뭐? 영어 뭐? 1인실 두 번째 주. 강조 구문이잖아. 쌤. 아니 근데 문제 너무 길어서. 길었어. 오케이, 해줄게. 오케이, 요 부분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혼자 보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쌤이. 파일 줬잖아. 맞지? 안 받네. 이 파일 올라갔죠? 여기 다 공개했잖아요. 너 받았지? 저한테 따로 안 보내셔가지고. 이거 없어요. 거기에 뭐 있어요? 저가 거기에 니한테 안 보냈다고? 좀 이따 선생님 검사하겠습니다. 난 보냈다고. 난 내 기억으로 보냈거든.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정리를 더 못했겠네? 그럼 오늘 많이 해야 되겠네? 자, 가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없나? 내 탓이네. 자, 어쨌거나 이게 뭐다?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심리학자인 이 새끼가 제안했던 것은 맞나요? 왓절이 오 삽입절이네. 무시무시합니다. 맞죠? 심리학자인 얘가 제안했듯이 알았나요? 제안하기에 그래서 이 부분이 버려져야 됩니다. 심리학자인 이 새끼가 제안하기에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왓절이 뭐다? 무의식적 위험 감지기인 것은 이게 좋아요. 다시요.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인 것은 결정한다. 뭐를?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됐나요? 안전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만히 이 주어 동사만 가겠습니다. 주어 동사만 무의식적인 다시 가봐요.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인 것이 주어죠? 결정한다. 어떤 것, 어떤 새끼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됐나? 그래서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라는 명사가 어떻게 됐다? 그죠?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명사절이잖아.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인 것이라는 왓절이 명사절에서 it is 명사 대신 만들어집니다. 강조 구문이죠. 그러면 이 왓절인 명사가 문장의 주어고 이것이 결정한다 뭐뭐인지 아닌지. 됐나?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고1 문제인데 강조 구문이 명사절로서 나타나고 명사절 왓 안에 삽입절이 나타나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장 구조임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알았죠? 당연하게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강조 구문인데 이거를 위치로 내면은 위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자리에 또 what을 넣고 틀렸다를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뒷문장에 determine이라는 동사 나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what 불 또 성립되니까 놓치기 쉽겠죠? 근데 지금은 그죠? 뭐 what이고 지랄이고가 아니고 뭐다? it is 명사 that이라는 강조 구문이다. 강조 구문에서 주어가 what절이다.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인 것이 결정한다. 어떤 새끼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심지어 시작하기도 전에 의식적으로 판단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가 판단한다. 우리 길을 가다가 주영이 같은 애 보면 어때요? 밤늦게 얼굴 그죠? 적 옆으로 피해서 가죠.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쟤를 안아서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새끼는 위험하다라는 우리가 내적인 감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죠? 그래서 씩 피해가는 거예요. 의식적 판단도 안 하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됐나 나머지는? 자, 던져 들어갈게요.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무슨 말이야? 인간은 의식적 판단 이전에도 의식적 판단은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전에 위험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결정은 뭐야? 감정적이고 이성을 근거로 정당화한다. 요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합리적 결정이야. 합리적 결정은 이성이야. 아니라고요. 최근 연구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뭐로 한다? 감정을 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이성은 뭐 하죠? 그 뒤에 아까 봤던 지문입니다. 뒷받침하는 겁니다. 근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았나요? 판단은 누가 하죠? 감정이 합니다. 그러면 이성이 하는 것은요? 그죠? 뒷받침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죠?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행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주행이 피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원래 안 그런 새끼인데 왜 그랬을까? TV에 보니까 저런 새끼가 범죄자가 많았었어.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해석합니다. 우리는 외출합니다. 나갑니다. 세상에 매일. 그리고 의사결정하죠. 무엇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적절한지 아닌지. 요거 갈게요. 요거 놓쳤습니다. 요거 따라와요. 요 부분 왓즐부터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돼요. 무엇이 안전한지 아닌지, 무엇이 적절한지 아닌지. 됐죠? 자, 그 다음 요거는 했죠? 다시 해볼까요? It is that 버리고 이 새끼가 제한하기에 버리고 그죠? 무의식적인 감지기인 것이 결정한다. 어떤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전에. 사물과 동물과 사람이 평가되어질 때 위험하다고. 두려움의 반응입니다. 불려졌던 fight or flight. 이거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감이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드레날린 분비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는 신체 반응 뭡니까? Fight or flight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야외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잖아요. 그죠? 두 가지 중에 선택하죠. 첫 번째는 뭐죠? 싸우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호랑이 눈가리 찌르고 입 잡고 뭐 결국은 호랑이한테 싸움서 인간이 잘 못 이기겠죠. 그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살아날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호랑이 만났을 때. 두 번째, flight, 도망입니다. 알았나요? 가만히 있으면 100% 죽잖아. 도망간다고 해서 반드시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도망감으로써 살아날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우리 신체는 그죠?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fight or flight의 상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거기 작용하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입니다. 알죠? 아드레날린 분비되면은 초인적 힘을 발휘한다는 거. 그죠? 그거라고 불려졌던 두려움의 반응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수정합니다. 그 실수를 위험 감지기에서 이 위험 감지기에서 실수를 수정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 있으면 뭐죠? 실수쯤 되겠죠. 하지만 종종 물론 우리는 단순히 시작합니다. 이유를 generate, 만들어내답니다. 뭐에 대한? 왜 그것이 애초에 정확했는지. 맞나요? 내가 어떤 주인이 보고 도망갔단 말이야. 살인자랑 비싼 게 같아. 도망갔어. 본능적으로. 그 나중에 봤더니 주인이 아주 착해요. 맞죠? 그러면 의식적 수준에서 뭐합니까? 그것을 어때요? 어디 갔나? 수정하죠. 맞나요? 위험 감지기가 실수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의식적 수준에서는 어때요? 그것을 교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내 위험 감지기가 잘못된 거였어. 라고 인정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 왜 합니까? 그죠? 애초에 왜 그것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물론 주영이는 그래 착한 새끼가 괜찮아. 하지만 주로 저런 새끼가 범죄자가 많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애초에 내가 주영이 보면서 밤에 도망간 것은 정당했어.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성이 하는 역할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확신합니다. 데디아를. 우리의 결정은 이성적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다? 대부분의 인간의 결정은 감정적으로 만들어진다. emotionally, 감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때요? 수집하거나 만들어냅니다. 사실을. 이 결정을 정당하기 위해서. 됐나?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볼 때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행동하기 시작했다. 내적으로,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입니다. 맞죠? 이게 생존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 호랑이 만났는데 어때요? 저 호랑이 착한 호랑이일까? 안 착한 호랑이일까? 저 호랑이는 배가 고픈가? 안 배가 고픈가? 내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지? 도망가서 이길 확률이 얼마지? 이런 거 계산 언제 합니까? 마치 그 사이 죽잖아요. 그냥 의식적 판단 이전에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에 뭡니까? 내 행동에 대한 정당화의 수단으로서 머리, 이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행합니다. 자동적인 평가를 위험에 대한 뭐 전에? 의식적 생각 전에 만들면서죠.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먼저 만들면서 그리고 나서 그죠? 이유죠. 그것을 뒷받침할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분사구문에 관합니다. 됐나요? 됐죠? 좋습니다. 좀 쉬다 들어가겠습니다. 쉬다가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면 일방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모른 척 하면서, 자, 이제 안 했는 갑니다. 자,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창의적 통찰력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과 관심을, 그죠? 폭을 넓혀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해결책이 뭡니까?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맞나요?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갑자기 떠오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게 뭔지 몰라. 준비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때요? 창의적으로 이익을 뭐 하잖아요. 맞죠?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특정 주제에 어때요? 국한해서는 안 되고 관심을. 맞죠? 경험의 폭이 창의성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야지 갑자기 떠오를 때, 그게 이거였구나가, 그죠?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자, suppose 가정해라. 영어 봅니다. 가정해라. 네가 연구하고 있다. 해결책에 관해서 어려운 기술적 문제 수년 동안 가정해보자. 또한 가정해보자. 네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whatever에서 어떻게 했다? 동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마주쳤던 것은 무엇이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요거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알겠죠? 선떨관, 선행사와 떨어진 관계사입니다. 문제와 related 뭐죠? 관련된이죠. 문제와 관련될지도 모르는 what이 이거 대시 수식하는 게 바로 뭐죠? 무엇이든지입니다. whatever는 그죠? thing을 말하잖아. 그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될지도 모르는 무엇이든지 네가 마주쳤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선행사와 떨어진 관계사하고 이 that은 뭘 수식하는데 what을 수식합니다. 알았나요? 무엇을 수식합니다. 문제와 관련될지도 모르는 네가 마주쳤던 무엇이든지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whatever, what 다음에 항상 어떤 문장 나와야 되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이 자리에 what을 써버리면 뭐가 됩니까? encounter라는 동사의 목적어 되니까 what불이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이 레슨 선행사가 떨어진 관계사 어법 문제, 고난도 문제에서 좀 다루고 싶은 욕구가 느껴집니다. 그런 경우에 chances are that 수거라고 외울게요. 아마도. chances are that 아마도. 창의적 해결책은 문제의 창의적 해결책은 어떻다? 갑자기 그죠? 튀어나옵니다. 마음속에서. 네가 편안할 때. 그러한 지시어가 났습니다. 맞죠? 갑자기 팝업한다. 갑자기 튀어나온다. 유레카 순간. 유레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키메데스가 어땠습니까?
그거 봐. 그 뭐 물에 욕조에 목욕하고 있다가 자기가 들어가니까 물에 부피 올라가 물이 넘쳐났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뭐 질량의 부피를 구하는데 유레카가 뭐야? 그리스어인가? 알았다 하는 말이잖아. 그죠? 유레카 순간. 그죠? 그런 유레카 순간. 이게 팝업이 그러한 유레카 순간. 자, 많은 통찰력 있잖아. 인사이트. 통찰력이 발견과 발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레카 순간은 종종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unexpected, un 네모 쳐놓고요. 자발적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원은 뭐죠? 우리죠?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죠? 어떤 것에 잠재적으로 일리도 떠나왔죠.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관심을 좁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특정 주제에 맞나요? 반대로 경험의 폭이 너비죠. 폭입니다. 경험의 폭이 핵심입니다. 창의성이 발휘되려면은 경험이 많아야 된다. 만약 너의 경험이 제한적이라면 좁은 범위에 주제의 좁은 범위에 제한적이라면 그러면 상상력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좁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창의성에 해가 있을 것이다. 됐죠? 그래서 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수치심이 뭐고 죄책감이 뭐냐? 수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고 죄책감은 뭐죠?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다. 맞죠? 수치심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행동의 문제니까 행동을 바꾸면 되잖아요. 수치심은 뭐야?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잖아. 맞죠? 수치심을 느끼면 그만큼 타격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수치심.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수치심인가요? 아니죠. 죄책감이죠. 우선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은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도움이 되죠. 왜요? 내가 행동을 했어요. 행동에 관한 이야기잖아. 내가 행동 잘못했다고요. 안다고요. 그럼 행동 고치잖아요. 고치면 뭐야? 발전하잖아요. 맞죠? 시험 때 지금까지 구조분석 개판을 하고 맞죠? 미났다가 한꺼번에 벼락치기 하는 거 행동이 잘못됐잖아. 맞죠? 아유 내가 잘못했네. 죄책감을 느끼잖아. 그럼 기말할 때 아니네. 중간에 지금 기말이네. 2학기 때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씨 큰일 났네. 그러면 더 발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 죄책감이 뭡니까? 동기 요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죄책감이네. 죄책감은 수치심만큼이나 강력하지만 이게 난 수치심이 바뀌죠 이제. 수치심은 종종 파괴적인데 반해 죄책감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비교하고 있네요. 맞죠? 죄책감과 수치심은 비슷한데 하지만 죄책감은 수치심만큼이나 강력하지만 수치심은 종종 파괴적이다. 수치심은 파괴적이다. 자기가 무너집니다. 죄책감은 긍정적이다. 맞죠? 행동을 바꾸니까. 요거 요약되는 부분 요거요. 자, 그래서 수치심은 우리가 변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일부를 좀먹는다. 수치심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죠. 파괴적이라는 거죠. 그죠? 파괴적. 자신이 존재가 무너집니다. 자, shame과 guilty를 이끄는 비유가 있습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누구인지 관해서다. 즉 자아란 말이야. 자아. 우리가 누군지. 내 자신에 관한 것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죠. 행동은 바꾸면 되잖아요. 딴 행동하면 되잖아요. 자아는 어떻습니까? 딴 자아 되면 되지 뭐.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이만큼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수치심은. 그죠?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죠. 이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감의 이렇게 형용사죠. guilt가 명사고 guilty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책감 있게 느낍니다. 우리가 hold up against입니다. 이거 수고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hold up 어떤 것을 잡다. against가 뭐야? 뭐뭐에 이게 맞서서 반대로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종류의 사람과 맞서서 우리가 했던 것 실패했던 어떤 것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요? 어떤 것에 이게 맞서서 비교해서 어떤 것을 잡는다. 그래서 hold up A against B. 어때요? A를 B와 비교하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나요? 수거의 개념이죠. 그게 이게 그 물리적 개념을 추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다시 어쨌거나 외울게요. hold up A as against B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거나 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비교할 때, 그런 종류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그런 종류와 비교해서 하거나 하지 못한 어떤 것을 비교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그죠? 그것은 불편한 감정이지만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맞나요? 하거나 하지 못했던 어떤 것. 맞죠? 내하고 성적이 비슷한 놈인데 저 새끼 열심히 노력해갖고 어때요? 뭔가 대단한 거 했단 말이야. 그죠? 그 난 안 했잖아요. 아이씨 내가 잘못했네 이런 거 느끼잖아. 그죠? 죄책감. 자, 우리가 사과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행한 어떤 것에 대해서 apologize 사과하다죠. 사과할 때. 그리고 남에게 보상을 할 때. 그리고 만다 행동을 바꿀 때. 우리가 좋지 못하다고 느끼는 행동이죠. about의 목적 없고 불완전 니은이잖아요. 그죠? 그 행위의 행동에 대해서 좋다고 느끼지 않는 그 행동을 변화시킬 때 죄책감은 가장 자주 동기 요인이 된다. 아까 이거죠? 죄책감이 이러면 안 되겠네. 행동을 바꾸는 동기 요인이 된다. 자, guilt 죄책감은 강력하다. shame만큼이나 수치심만큼이나. 하지만 그것의 효과는 어떻다? 긍정적이죠. 반면에 shame 수치심은 어때요? 파괴적이다. destructive 파괴적. 우리가 볼 때입니다. 사람들이 사과하는 것을 그리고 보상 위에 나옵니다. 보상을 하는 것은 그죠? 또요 부정적 행위를 긍정적으로 replace 바꾸는 것을 볼 때 죄책감은 종종 동기부여가 되죠. 동기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shame 수치심은 아니다. 사실 내 연구에서 나는 발견합니다. 수치심은 corrode 좀먹다 약화시키다 나옵니다. 그죠? corrode 그죠? 좀먹다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일부를 약화시킵니다. 믿는 우리죠.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일부를 종을 먹습니다. 우리 자신을 약화시킵니다. 왜요? shame은 뭐죠? 자아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자아가 잘못됐다. 어떻습니까? 그럼 자아가 잘못됐으니까 나를 바꿀 수는 없잖아. 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일부를 corrode 약화시켜버립니다. shame. 됐죠? guilt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다시 guilt는 행동의 문제고 행동이니까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 우리는 동기 요인으로서 guilt를 사용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shame은 뭐다? 수치심이고 수치심은 뭐다?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내 자아를 바꿀 수 없으니까 어때요? 수치심이 느껴졌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거예요. 파괴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일부를 corrode 합니다. 점을 먹습니다. 약화시키게 되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셜미디어, 유튜브 같은 거 말합니다. SNS 마찬가지겠죠.
스크롤 쭉 이게 스크롤이잖아. 이거 선생님 방금 하는 거예요. 이거 스크롤 할 때 도파민 급증은 도파민 급증 뭡니까? 짜릿짜릿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일시적인 쾌락을 줍니다. 맞죠? 내가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자극적인 거 어떻습니까? 와! 이런 거죠. 맞죠? 여자들 뭐 관심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보석 있는 거, 옷 같은 거, 와, 예쁘다! 이건. 맞죠? 이런 것들.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뇌의 항상성 유지로 인해서 기분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 수단을 통하여 갑자기 느껴지는 쾌락은 두뇌가 어때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느낍니다. 알았나요? 항상성 유지가 뭐죠? 생존에 유리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걔 볼 때마다 너무너무 흥분되고 심장이 뜁니다.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거리면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일찍 죽어요. 안 그럴까요? 그 결혼해가고 살았는데 선생님이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있어. 처음 사귈 때 말이야. 첫 손 잡았을 때 그 짜릿함이 아직까지 느껴진다. 30년 동안 볼 때마다 두근두근 거려요. 난 벌써 죽었겠죠. 심장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외부적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쾌락, 도파민의 급증은 우리가 생존 메커니즘상 항상성 유지를 위한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갑자기 올라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평온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기분이 지랄 같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쾌락은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 자극적인 거 보잖아요. 그럼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서 쾌락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리학적 법칙은 어떻습니까?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되잖아. 계속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당신의 뇌와 몸은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항상 추구한다. 그래야 사니까. 맞나? 그러니까 도파민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몸이 어때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와, 도파민이 왜 높지? 그래서 뇌는 어떡합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죠? 기준선 수치 아래로 동일한 양만큼 빠르게 떨어져야 되고.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랄 같죠. 그 기분이 지랄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또 보상을 해야 되잖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죠? 지금 내가 기분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갑자기 올라가니까 또 떨자야 돼요. 맞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자,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그죠? 내가 역경이 있고, 역경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선 단계. 그죠? 그게 행복한 단계인 것이 지금 당장에 막 그런 급격하게 기분 좋은 거는 반드시 내려오게 된다. 그럼 내려올 때 어떡할 건데?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거야. 내려올 때 어떡할 건데? 이 말이야. 와, 쌤, 딸내미 둘이가 있는데 둘 다가 담배 피더라고요. 딱 걸려서 뭐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중 경고했죠. 이건 내가 한 번도 아빠로서의 직권으로 뭐 하지 마라 한 적 없었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어. 공부 안 해도 돼. 뭐 기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래 됐는데 이거는 내가 담배를 피워서 알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차라리 술 먹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나요? 하지 마세요. 담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선생님이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고 내가 해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하지 마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른이니까 이거 뭐렇게 해서 막아야 되겠다. 왜?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좋을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를 피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술을 먹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어쨌거나 내가 술 먹으면은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계없이 효과가 있잖아. 기분이 해렉 하면서 어때?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거 하려고 술 먹거든. 효과가 있잖아. 그럼 담배를 피면 어떤 효과가 있죠?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담배를 안 피면 어떻죠? 기분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야. 평생을. 담배를 안 피면은 다운이에요. 담배를 피면은 정상입니다. 그럼 또 안 피면 다운되고 피면 정상이고. 피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플러스 게임이 아니고. 그죠? 술은 좋을 수 있어요. 기분 안 좋을 때 술 먹으면 뾰령하면서 정신 잊어버리고 좋을 수 있는데 절대 하지 마라. 둘 다 희한하네. 내 닮았나? 그래서 마누라 모릅니다. 마누라 알면은 나랑 같이 한 쌍으로 우리 집이 초토화 될 가능성이 있어가 무섭습니다. 내 혼자만 벅찬데. 자, 도파민 시소입니다. 시소가 뭐야? 오르내림을 말하죠. 도파민의 오르내림. 어떻게 스크롤링 SNS는 어때요? 뒤적거리는 거 말합니다. 이것이 너를 느끼게 만드는가. 도파민에 올라갔다 내려. 급격한 변화를 말합니다. 살펴봅시다. 일어나는 것 두뇌 속에서 스크롤할 때입니다. 소셜 매체죠. 즉 빠른 도파민 활동입니다. 너는 너의 소셜 매체 앱을 엽니다. 유튜브 열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죠. 네가 기분 좋게 느낀다라는 것을. 맞죠? 좋습니다. 너의 도파민 수치는 증가합니다. 놀랍게 빠르게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경험됩니다. 너의 두뇌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챌린지 모르겠는 어려움겠나? 난제겠네. 난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제는. 이것이 만들어낸 난제는 뭐와 마찬가지다?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다. as with라는 말 나오죠. as with. 뭐와 마찬가지. 이런 도파민의 급격한 상승이 만들어내는 이 어려움은, 이 도전은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만물의 경우와 모든 보편적 경우와 똑같다. 즉 그게 뭐예요? 물리학의 법칙이 설명하듯이. 물리의 법칙,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의 법칙 아닌가요? 물리학의 법칙이 설명하듯이 올라간 것은 내려와야 한다. 너의 두뇌와 몸은요, 항상 어떤 것을 찾고 있다? 그죠? 항상성이라 불리는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은 뭐다? 단순히 의미한다? 균형을, 밸런스 색칠하겠습니다. 항상성이란 단어는 어때요? 이건 출제될 가능성 없겠죠. 너무 어려운 단어지만. 하지만 밸런스. 이건 색칠하기 바랍니다. 항상성, 균형. 그렇죠?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도파민 수치가 증가할 때, 놀랍게 빠르게. 요거 할 때죠. 스크롤링 할 때입니다. 분자구문입니다. 두뇌는 생각한다. 와, 어떻게 내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높지? 항상성, 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 어때요? 빠르게 떨어져야 되죠. 동일한 양으로. equal amount죠. 동일한 양으로 빠르게 떨어져야 합니다. 너의 기준 수치 아래로. rebalance. 다시 균형 맞추기 위해서. 됐죠? rebalance. 이것도 색칠 좀 진하게 다르게 해봐요. rebalance.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균형을 맞춰. 그렇죠? 너를 훨씬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들면서 네가 스크롤링 하기 전에 보다. 그렇죠? 이게 균형입니다. 그죠? 뭐 SNS 통해 쑥 올라갔잖아요. 균형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균형이 안 맞죠? 평균액이 되잖아. 균형 맞추려고 하면 이래 되죠. 그래야 이거 평균이 여기 균형이잖아요. 맞죠? 기분이 거지 같다. 그럼 다시 또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한 개만 더 갈까요? 이거 도표 정답 뭐 확인할까요? 도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근데 도표 지난 중간고사 때 도표 틀린 사람 손 들어봐요. 있잖아. 자수해. 성화 도표 안 났나? 문제 다 맞췄나? 너 맞췄니? 도표. 그래. 자,
내용을 알고 갑시다. 사람들의 신뢰의 정도입니다. extent 범위 정도죠. self-driving car입니다. 자기 운전차니까 자율주행차의 신뢰의 정도 2023년에 했습니다. 알았나요? 자,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죠. 영국인은 전혀 신뢰하지 않아. 사람이 없이 차가 지 스스로 운전한다. 못 믿겠어. 미국도 못 믿겠어. 맞죠? 차이나 어때요? 자율주행차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중국 전기차 자율주행차 세계 1등입니다. 알았나요, 지금? 그죠?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인도, 그렇죠? 많네. 맞나요? 그죠? 그래서, 근데 선진국일수록 어떻습니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 별로 못 믿겠어. 그리고 테슬라가 실제로 미국 차잖아요. 세계 판매량 1위는 맞아요. 그럼 FSD 자율주행을 만들어냈죠?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비중이 한 10%? 10%밖에 안 돼요. 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한국은 열광합니다. 그 한국이 얼리 어답터가 많아. 기술적으로. 그죠? 그 새로운 기술이 말되면은, 나도 너무 궁금하더라고. 차가 지가 주차장에 나갔다가 그냥 알아서 주차하고 그냥. 나 손도 댈 필요가 없는 게 FSD 자율주행차입니다. 한국에, 그죠? 일부 차는 가능해요. 근데 의외로 미국 사람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그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정답 보겠습니다. 5번요. 인도. 이거 볼게요. 이거 나오면 인도에서 사람들의 비율, do not trust,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았다. 4국가 중에서. 인도가 어때요? 인디아잖아. 가장 낮다 아니죠? 어디가 가장 낮습니까? 그죠? 전혀 믿지 않아 비율에서 가장 낮은 것은, 그죠? 요거. 됐죠?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전혀 믿지 않아가 가장 낮다라는 것은 믿는다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 됩니다. 자, 이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참가비, participation fee입니다. $100 1인당. 요거, 점심 제공됩니다. provided, 이런 것들. 이것도 꼭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거, 어린이를 위한 쿠키 만들기 수업이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맞죠? 그죠? 이런 것들. 실제에서 틀리지 않고, 또, 내신도 마찬가지죠. 혹시 나온다면은 꼭 맞춰야 됩니다. 한 지문만 더 가겠습니다. 내일은 왜냐하면 나머지 지문 보고요. 문제 좀 풀어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로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문학은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력에 지속적인 힘을 보여주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연결한다. 이 내용 좀 어렵습니다. 그죠? 문학이 인간의 창의성을 표현력을 나타낸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문화와 세대를 연결한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든가 기타 등등 맞죠? 여러 가지 철학이나 문학 맞죠? 헤르만 헤세의 어떤 것들 이 현대에도 다시 읽혀지고 뭐 어린 왕자 뭐 이런 것들 과거잖아. 맞죠? 몇백 년 전의 것들이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잖아. 맞죠? 그리고 걔들은 전부 다 한국인 아니잖아. 맞죠? 저쪽 유럽에 뭐 미국에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아시아인인 우리가 공감하잖아. 우리나라 한강이 어떻습니까? 한강이 이제 우리나라 것이 또 외국에 전파되고 노벨 문학상을 타고 그리고 70년대 뭐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맞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다시 한강 작가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나요? 안 읽어봤죠? 채식주의자 아니 노벨 문학상 정도 받았으면 맞죠? 그 한국인인데 한번 봐야 되지 않는가? 시험 끝나고 이런 방학 때 그 정도는 봅시다. 아셨나요? 그죠? 노벨 문학상 대한민국 최초 전 세계에서 1년에 찍어내는 책이 조 단위의 권인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상을 받았대요. 1조 분의 1입니다. 어떻길래? 맞죠? 어떤 가치가 있길래? 맞죠? 그리고 그게 또 한국인이다. 그죠? 그죠? 좀 나는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못 봤습니다.
같이 봅시다. 반성하면서. 자, 문학은 본질적으로 증거입니다. 지속적 힘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 이 표현이죠. 문학은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와, 이거 진짜 요즘 내가 철학서랑 이게 물리학서가 아니죠. 유튜브 글을 좀 관심 있어갖고 좀 보고 있는데, 와, 이게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잘 봐요. 요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물리학적 법칙이니까. 우리가 50 플러스 50이면 뭐예요? 100이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50 플러스 50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요, 이 시공간에 말 쓰잖아요. 그죠? 공간은 또 거리를 말하고, 공간을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공간을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 속도가 만들어지죠? 아니, 시속 몇 킬로 가는 몇 시간에 얼마나 갔다 이 말이잖아. 맞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간이냐? 시간의 범위에 최대치는 바로 빛입니다. 빛의 속도예요.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은 이제 타임머신, 시간 여행이 가능하고 뭐 그죠? 기타 등등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적 영역을 이걸 만약에 100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빛의 속도로 그죠?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알겠나? 그럼 공간은 어디 됩니까? 제로가 되고 우리는 소멸됩니다.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블랙홀이잖아. 블랙홀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는 공상과학 소설이라도 말도 안 된다.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속 50km 공을 던집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50km 이동하는 기차 위에서 시속 50km 물건을 던지면 그 물체는 얼마쯤 속도를 만들어내죠? 시속 50km 이동하는 기차 위에서 공을 시속 50km 던집니다. 그러면 이 공의 속도는 얼마쯤 되나요? 모르겠어요. 관심 없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관심이 없구나. 난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이랬습니다. 이야기 마무리하자면은, 내가 평지에서 시속 50km 던지잖아요? 근데 50km 움직이고 있는 물체 위에서 시속 50km 던지면은 시속 100km가 돼요. 이해되나? 왜냐? 가만히 있어도 50km잖아. 거기서 공을 던지니까 공이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 공의 속도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50km 움직이는데 거기서 시속 50km 공을 던지면은 당연히 시속 100km 움직이죠. 이해되나? 그러면 이건 우리가 빛의 속도가 있는데요. 0.5배의 빛의 속도에 우리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의 속도를 쏘면은 이 빛은 얼마의 속도가 만들어질까요? 1.5배의 빛의 속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물리적 합산의 법칙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빛은 희한합니다. 그냥 빛의 속도죠. 넌 알고 있네. 역시 남자니까 관심 있는 건가?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이런 현상 때문에 시공간의 왜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한다 했을 때 만약에 100광년이 떨어집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몇 년이죠? 100년이 걸린다는 거 100광년 떨어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행 뭐하잖아요. 가다 죽잖아요. 늙어서. 그런데 만약에 빛의 속도의 90%를 인간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공간의 양은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럼 100광년이 뭐야? 그죠? 10분의 1이니까 10광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구상에서 보면은 빛의 속도로 100절이 걸립니다. 그럼 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순간에는 여기서부터 저까지 거리가 뭐야?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99% 가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0.1%로 줄어듭니다. 이해 안 되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빛의 속성이 너무나 물리학자의 충격을 줍니다. 알았나요? 왜 빛은 빛의 속도에 2배를 더했으면은
빛의 속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느냐? 아인슈타인을 물었던 아인슈타인이 그건 원래 그렇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예가 있네요. 그래서 시공간이란 말이 나오네요. 와,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험 끝나면 시간 나면 이야기해 줄게요. 공부 좀 더 해보고요. 난 너무 신기하다. 너는 어떻게 알아 먹었나? 너는 원래 알고 있었나? 안 맞나? 나중에 니하고 이야기합시다. 얘들은 관심이 없어요. 야들은 연예인 관심이 있죠. 에이. 자,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를 연결하면서 생각과 감정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각계각층. 이게 all walks of life가 각계각층입니다. 그죠? 삶의 works 걸음 하지 마시고요. 그죠? 각계각층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우리를 연결합니다. 수세기와 그죠? 여러 문화를 가로질렀어.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매체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유지했다. 적절성을 그리고 중요성을 significant 중요성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예술 형태로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죠? 이유입니다. 문학의 지속적인 문학의 지속적 힘에 대한 이유는 능력이다. 잡고 전달할 복잡성을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하고 전달할 그것의 능력이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살아나고 서양의 경험이 동양에서 다시 우리가 책을 봄으로써 일어나잖아요. 쓰여진 단어를 통하여 작가들은요. 동사입니다. 독특한 능력을 가집니다. 인간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다. 또 관계의 뉘앙스죠. 이게 뉘앙스, 미묘한 차이를 탐구하다. 그리고 그죠? 우이 됐지? 잘못됐는데? 맞네요. 그죠? 도전과 승리입니다. 도전과 승리를 탐구할 인간 정신의 이거 할 능력을 갖고 있다. 문학은 허용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도록. 그죠? 책의 페이지에 reflected, 반영된, 투영된, 있겠네. 반영된, 투영된 우리 자신을 보도록 허락해 줍니다. 또 이게 allow to 연결됩니다. allow to 1번 하도록, 2번 하도록, 3번 하도록. 됐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도록, 우리가 공감하도록, 등장인물과 우리와는 다른, 그리고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 인간의 그죠? 조건의 이해를,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 문학이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성을 띈다. 인간의 깊은 감정에 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내일 마무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